오늘 아침마당 또 화요일 2부는 우리 우진 한의원의 김건진 박사님 모시고 함께하는 한방상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예. 뭐 여기 저희 한인분들에게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이렇게 처음 뵙네요. 네, 그동안 방송해 주시는 거 저도 잘 듣고 있었는데 네, 뭐 한 20여 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달라스의 방송국 생긴 지금 이 시스템은 뭐 굉장히 발전한 거고 네. 처음에는 20여 년 전에는 참 영세했죠. 네. 그래도 꾸준히 우리 한인 달라스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네, 산 증인이시네요. 네. 네. 오늘 어떤 또 재미나고 유익한 이야기 해주시나요? 지난달에도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여름철의 건강 관계, 네. 한방적으로 보는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지난달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여름이 사계절 중에 가장 길지 않습니까? 길죠. 아이들 방학도 길고요. 그리고 여름철 건강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은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사계절을 볼 때 길으니까 그 텀을 두 텀으로 나눴어요. 네.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초하가 있고 장하가 있어요. 네. 여름이 길잖아요. 4개월 내지 5개월인데. 그래서 그 입하서부터 하지까지를 초하라고 그러고 네. 하지서부터 이제 입추까지 가을로 들어가는 입추까지를 길장자 여름하자 네. 긴 여름이다 이게. 장하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삼복이 들어가 있죠. 네, 삼복더위. 삼복더위. 네. 초복, 중복, 말복. 네네. 근데 특이하게 절기는 세계의 전체 어떤 나라든지 절기는 똑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입춘이다, 입하다, 입추다, 뭐 동지다 이런 거 똑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도 소서, 대서, 처서 네.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삼복을 초복이다, 중복이다, 말복이다 하는 건 그 동양 3나라가 있잖아요. 중국, 일본, 한국. 네. 중국, 일본도 복을 안 해요. 네. 한국만 삼복을 또 쪼개서 넣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이하죠. 네. 그래서 초복이니 중복이니 말복이니 하면서 그때그때 주의해야 할 점이 다 세분해서 다르고. 물론 소서가 있고 대서가 있지만은 그 중에 삼복을 넣어서 더 그걸 한국 민족이 더 우수하다. 과학적이네요. 아주 그 지혜롭다. 음식도 이거죠. 거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래서 오늘이 7월 7일 네. 양력으로 7월 7일인데 소서입니다. 네, 소사요. 적을 서자 여름 서자. 이제 여름에 시작됐다. 여름 서자 뜨거운 거에 그래도 적은 거예요. 네네. 이제 그 다음에 대서가 있어요. 대서 더위 때가 가장 덥다고 그래요. 네. 근데 올해 7월 23일이 대서인데 네. 중복하고 맞물려 있어요. 같은 날이 예, 중복과 그 대서고 그리고 초복은 다음 주에 7월 13일. 그 복날하면 우리 주 아나운서님 생각나는 게 뭐 없어요? 복날하면 우리 삼계탕을 먹던지. 복풀이 네. 하죠, 복풀이. 네, 네. 한국에서는 옛날 지금도 그럴 거예요. 복날하면 희생되는 게 있지요. 네. 기르던 강아지도 그 그렇고 강아지들이 불쌍하게. 순환을 당합니다. 네. 근데 중국에는요, 그 6월 중순에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속칭 보신탕을 먹는 날을 정했어요. 아, 네. 그날 하루에 희생되는 강아지가 수백만 마리랍니다. 그렇군요. 그게 한번 텔레비에서도 나오죠. 네. 동물 애호가들이 막 반대하면서 그러나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건데 왜 너희들이 상관하느냐? 어? 네. 그럼 너희들은 소고기도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지난달에 텔레비에서도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참 안 좋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도 그게 상당히 신경을 쓰지요. 88 올림픽 때 네. 그 막 동물 애호가들이 세계적인 애호가들이 그 강아지 먹는 나라가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는 보신탕이라고 이렇게 식당 앞에 사인이 다
그때는 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많이 없었죠. 그거 못 쓰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점점 그걸 취급하는 식당이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시골 쪽으로 네. 또는 그 간판도 영양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추세가 좀 많이 조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더위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열사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이제 더위하면 열사병이죠. 네. 일사병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박사님? 일사병은 그야말로 햇볕에서 장시간 머물렀을 때 그 햇빛의 뜨거운 열기로 이제 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열사병 하면은 그 속에 일사병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열사병은 햇빛이 없어도 예를 들어 실내 공간에 냉장 시설이 없이 네. 그냥 온도가 올라갔다. 뭐 실내 차에 아이들이 있을 때 또 자동차 안에 네. 밀폐된 차 속에 뜨거운 어린 아이들 잊어버리고 놓고 나와서 사망에 이르는 게 그게 여름철 되면 한두 번씩 꼭 아이고. 방송에 나와요. 밀폐된 차에서는 라면도 끓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사님. 그 그 달라스에도 정도로 보면은 그 열사병으로 희생되는 사망되는 그것이 꼭 한여름에 보면 한 10명, 20명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에서는 군대에서 훈련받다 그런 일 많죠. 그렇습니다. 뭐 군대에서 그 보면은 저도 장교 출신인데 네. 장교 훈련하다 보면 그 폭양에 네. 탁 세워놓고 열중시어 차려 열중시어 해놓고서는 이제 뭐 지시사항 듣거나 훈시사항 들을 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쓰러지죠? 팍팍 쓰러져요. 네. 그게 일사병입니다. 네. 그때 빨리 조치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럴 때 그 열사병이 시작될 때 그 증세 상황을 보면은 네. 우선 얼굴이 하얘져요. 네. 안면 창백. 그다음에 그 숨을 네. 쉬기가 굉장히 그 심장 박동이 떨어지면서 네. 막 그 현기증이 나는 것과 동시에 근육의 마비가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막 토하기도 하고 또 두통,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아픕니다. 이런 환자를 보면은 피부를 만져보면 굉장히 차요. 차갑고요. 땀이 막 이제 나와 있고 그것이 심해지면 땀도 끝이고 이제 상당히 이제 쇼크? 발한증이 네. 심하게 되면은 땀은 끝이면서 의식을 잃게 된다. 의식이 잊어버릴 때 빨리 에머전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박사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체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그게 잘 이제 일어나나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 열사의 증세가 없든지 네. 견디는 이제 메스껍다든지 이 정도에서 끝이지만 노약자 네. 그리고 현재 환자로서 치료 중에 있는 그리고 어린 아이들 네. 뭐 상당히 그런데 노출되면은 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래도 감사하게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네. 이런 열사도 좀 없어지고 또 메르스도 잠잠해진 것 같아요. 메르스가 이번에 한국에 큰 경험 및 고초를 훈련을 좀- 했습니다. 예. 그동안 옛날 사스는 초기에 잘 대응을 해서 사스 환자가 발생이 안 되고 잘 넘어가는데 이번에 메르스는 너무 방역 당국이나 이런 병원에서 좀 가볍게 본 것 같아요. 네. 그 낙타가 걸리는 독감인데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너무 가볍게 네. 초기 대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병원에서 전부 감염이 됐어. 그러게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설이나 좋다는. 뭐 아주 뭐 의료진이 좋다고 하는 삼성서울병원이 그러게요. 요번에 제일 많은 환자의 감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 그 부회장 이재용 씨가 나와서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삼성병원이 이번에 새로 거듭나는 네. 방역 체계를 완전히 새로 하는. 사실 우리 한국이 이제는 의료적으로도 굉장히 선진국이고.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네. 완전히 이미지가 실추됐어요. 손상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7월 7일 현재 186명 네. 이제 발병됐고 그래도 더 많이 확진되지 않은 사망자가 건 32명.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사망자 비율이 높아요. 높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게 10%대 어쩌고 그러다가 우습게 봤는데 뭐 20%가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메르스가 이제 주춤해졌습니다. 네. 메르스가 특징이 예. 온도가 저 온도일 때 네. 극성을 부려요. 아, 그럼 겨울이 더 위험하군요. 그렇죠. 추울 서늘할 때. 네. 그리고 건조하고 서늘할 때 낙타 독감은 아주 전염이 강해요. 네네. 근데 비가 오거나 네. 습도가 높아가거나 온도가 여기 미국 온도로 한 뭐 25도, 30도 넘어가면은 주춤해요. 아. 그러다가 우리 같이 여기 뭐 덥잖아요. 더 뜨거우면. 90도 짜고 되면은 네, 네. 꼼짝을 못 한대. 아, 그렇군요. 그 지금 달랐어요. 한국을 보면은 장마 아니야. 네. 장마 비가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온도가 매일 보니까 뭐 29도, 30도 덥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메르스가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약해지는 거예요. 네. 얘들이 습기가 있고 더우면 꼼짝 힘을 못 쓴대요. 네. 서늘하고 공기가 그 드라이 돼야 그냥 되는데. 네. 잠깐 좋은 경험했고 앞으로는 뭐 그 그런 점에 대해서 더 병원 당국 또는 방역 당국에서 철저히 대비를 할 줄로 믿습니다. 네네. 자, 우리 오늘 우리 박사님과 함께 열사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한참 더운 때니까. 그럼 박사님 어떻게 하면 열사병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미국이요 냉방 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축복받은 나라이면서 냉방 시설이 제일 잘 돼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아직 곳곳에 조금 그 낙후되고 시설이 안 된 그런 작업 가정도 환경이 있어요. 또 그런 것도 그러나 있고요. 네. 냉방 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도 네. 20여 년간 통계를 볼 때 그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무려 한 8천여 명이 넘습니다. 네. 왜냐하면 밖에서 또 작업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그 열사병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체력을 네. 잘 그 안배를. 유지를 해야 되면서 냉방 그런 시설에 네.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에어컨 정비하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붕에 관련된 분이 바로 그겁니다. 달라스가 100도가 넘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100도 화라니까 그 온도계로 100도면은 실제 느끼는 거는 더 덥죠. 더 올라갑니다. 네. 그게 지붕 위에는 더 올라갑니다. 덥고요. 그 대개 에어컨들이 그 더울 때 고장이 나거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 내가 미스터 리인데 이름까지는 얘기를 못 드리고 네. 몇 년 전에 네. 지붕에 올라갔다가 컴프레셔가 되게 지붕에 있다고. 그렇죠. 비즈니스는. 네네. 그거 보다가 쓰러졌어요. 열사병이지. 근데 이 1,000원이야. 거기서 1시간 이상 실신에 있는 걸 올라간 사람이 안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뭐 불안해서 올라가 봤더니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서 큰 일은 안 당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보통 위험 당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골프 치다가 그렇죠. 그 폭양에 저도 뭐 젊어 한때 골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전천후로 달라스 텍사스는 전천후로 했습니다. 네. 100도 그냥 했어요. 와. 그래서 오후 3시, 4시 되면 가장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때는. 네. 옆에 카트를 타고 가도 옆에 있는 동료에서 나오는 체열이 네. 느낄 정도로. 그리고 땀은 뭐 무지하게 그러다 쓰러지는 경우 네. 많이 봤습니다. 네. 저도 한번 혼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방을 좀 쓰러지지 않으려면 우선 그런 걸 피해야죠. 네. 그래서 가장 더운 오후 2시 이후서부터는 실외에서 작업이나 운동이나를 삼가해야죠. 네. 특히 노약자들 네네. 피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 평소에 체력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거기에 좋은 약재도 있고 음식도 있고 네. 그래서 체력을 보강하고 그 특히 그 환자나 노약자들은
아주 그 폭약 12시부터라고 봐야 돼요. 네. 그때부터 한 5, 6시까지는 안 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다음에 네. 자동차 안에 애기 두는 거. 아, 너무 위험하죠. 애기도 애기지만 애완동물 있잖아. 네. 얼마 전에 한의원에 젊은 부부가 이제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한참 진료를 하고 나가 이제 끝나서 바깥에 보니까 뭐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네. 파킹라세. 예, 예. 보니까 강아지 소리야. 깍깍 짖고 그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누구 차인가? 왜 강아지가 이 안에 있나? 그날이 100도는 아니지만 90 한 5, 90몇 도. 6도. 그러나 차 속은 100도가 넘어요. 맞아요. 이 젊은 부부가 강아지를 놓고 아유, 한의원으로 온 거예요. 네. 물론 문은 조금 열어놨어요. 맞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문 좀 열어놓고 차 안에 두면 괜찮은 줄 알았대.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당장 강아지 끌어내서 한의원에 에어컨 나오니까 시원한 데서 좀 있다가 네. 이게 한의원에 어떻게 강아지를 가져올 수 없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밀폐된 차 속에 정말 그 어린 아이나 또는 애완동물 두는 거는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박사님 이렇게 열사병에 걸렸을 땐 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고대 말씀드렸죠. 열사병 걸리면 벌써 얼굴이 창박해지고 몸이 네. 차면서 이제 막 구토를 한다든지 네. 호흡이 거칠어진다든지 심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네. 그럴 때는 빨리 그 상태가 햇빛이 쪼이는 데든 햇빛이 없어도 열이 많은 데든 옮겨서 냉장 시설 있는 쪽으로 빨리 옮겨야죠. 시원한 쪽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옷을 다 이제 가슴이나 이런 데를 풀어헤치고 네. 제일 좋은 게 시원한 물로 샤워하는 건데 네. 의식 잃은 환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찬수건으로 찬스. 이렇게 목 부위 특히 네. 목 부위를 이렇게 온도를 빨리 낮춰줘야 해서 되겠네요. 온도를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네. 바깥에서 일을 한다든지 운동을 할 때 목 부위를 반드시 그 가리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왜 그 정글 같은데 그 네. 탐험하는 사람들 또 뭐 하는 사람들 보면 목 부위 네. 뒤에가 모자에 뭘 하나 달지요. 그렇죠. 우리도 군대 생활하면서 여름에 훈련 꼭 했거든요. 그러면 뒤에 모자 뒤에 천을 하나 더 답니다. 아. 그래서 목 네. 뒷부분에 그 태양광선이 뜨거운 열기가 직접 바로 닿지 공격하지 않도록. 네. 여가 제일 아주 예민한 예, 혈자리가 예. 많아요. 네, 네. 거기로 뜨거운 그래서 기운이 겨울엔 또 들어가면. 목도리도 많이 하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보호해줘야 목도리하고 되고. 여름에는 거기. 그 요즘 이렇게 달라스가 콘스트럭터, 로드 콘스트럭터가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길게 네. 천을 단 그 작업하는 네. 분들을 내가 보고 역시 보호를 하고 있구나. 보호를 하고 있구나. 네. 그게 굉장히 덥잖아요. 또 로드에. 그래서 그런 것도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되고 골프 칠 때도 여기가 가려야 됩니다. 가리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서 골프 치고 또 일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네.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은 한방에서 추천하고 싶은 그 좋은 음료 네. 차로 끓여 먹는 게 있어요. 예예. 생맥탕이라고. 생맥탕. 생맥탕. 네. 끊어진 맥을 생하게 하는 거니 얼마나 좋아요. 네. 생맥탕이라고 맹문동, 맹문동. 인삼, 오미자 이 세 가지를 그 끓여 넣고서 이제 끓여서 차를 만드는데 비율은 맹문동을 많이 넣어야 돼요. 네. 맹문동을 2, 그다음에 인삼하고 오미자는 1. 네네. 그래서 맹문동 2주먹이면 인삼은 1주먹, 오미자는 1주먹 넣고 끓여서 그걸 차처럼. 시원하게 했다 먹어보세요. 아, 네. 집에서도 늘 먹어도 좋고 여름에는 좋은 정보 특히 감사합니다. 야외 나갈 때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운동하고 뭐 할 때 마시면은 뭐 요즘 음료수 좋다고 하는 거 다 그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그래서 정보요. 그게 생맥탕을 추천하고 싶고 네. 그 외에 뭐 보신탕은 뭐 보신탕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꼭 뭐 강아지탕을 네, 네, 생각하는데 그 뭐 삼계탕도 좋고 네. 육개장도 좋고 네. 뜨신 걸 먹는 게 좋아요. 네. 덥다고 해서 얼음
들어가 있는 냉한 거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바깥에 온도가 나가면 속에는 굉장히 열을 뺏기니까 속이 냉해집니다. 네. 근데다가 껍데기 덥다고 해서 냉한 걸 먹어 놓으면은 그 급체가 되든지 네. 또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요즘 해당되는 거예요. 네. 뜨거울 때수록 따뜻한 뜨거운 음식? 걸 먹어라. 네. 그래서 저도 어제도 저녁에 덥잖아요, 요즘. 그래도 칼국수 먹습니다. 네. 칼국수 집에 가서 칼국수 먹고. 저도 저 박사님 지난주 지난달 네. 이 레슨을 듣고 뜨거운 둥글레차를 마셔요. 둥글레차 좋죠. 예, 소화 차가운 거 편하게 안 하고. 마시고. 응.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오진 한의원의 우리 김건진 박사님 한방상식 여러분과 함께 열사병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더 유익한 정보 다음 달도 부탁드릴게요. 여름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